세종특별자치 시민들이 정부 청사 부지 안에 건설 중인 한국불교문화체험관에 특혜 의혹이 있다며 건립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불교문화체험관 부지가 박근혜 정부 때 도시개발계획을 수정하면서까지 당초 900여 제곱미터에서 16,000여 제곱미터로 17배나 커졌다며 특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를 놓고 목회 일선에서는 납세 준비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목회자들이 종교인 과세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교회재정 건강성 운동이 마련한 세미나에는 목회자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을 방문하고 이강덕 포항시장에게 구호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대형 교회인 온누리교회가 노숙인 사역을 하는 작은 산마루 교회에 물질을 지원하고 교인들까지 파송해 아름다운 상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세종 시민들이 세종 정부청사 부지 안에 건설 중인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세종시 교계와 주요 시민단체들은 국가행정타운 부지에 건설 중인 불교문화체험관이 박근혜 정부의 특혜 의혹이 짙다며 종교부지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송조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기독교연합회와 바른가정 세우기 시민연합, 세종시 바른학부모연합, 세종시 변호사포럼 등 주요 시민단체들이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이 들어설 예정인 전월산 종교부지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과 종교부지 허가를 막아 세종시가 특정 종교에 편향되지 않으며 법을 준수하는 행정 수도로 건립하여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이 도시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전월산 종교부지 철회를 위한 시민대회에는 영하권을 밑도는 날씨에도 3,500여 명의 시민들이 운집했습니다. 국민 세금 낭비 반대한다. 특혜 의혹 규명하라. 이 땅은 청와대와 국회 본원이 들어설 곳입니다. 행정 수도의 사실상 중심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불교문화체험관 종교부지가 922제곱미터에서 16,026제곱미터 규모로 17배나 확대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성훈 비대위 전략기획총장은 경과보고에서 조계종이 종교용지로 허가받은 전월산 부지는 2006년 당초 922제곱미터였으나 박근혜 정부에서 17배나 늘어 2015년에는 16,026제곱미터나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지 안에 청와대, 국회 등 국가행정기관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어떤 토지 허가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행복청이 도시개발계획을 수정해 종교부지로 허가해줬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가가 앞장서 종교기관을 유치해 헌법 20조에 명시된 정치와 종교 분리 조항을 위배했다는 겁니다. 비대위는 불교문화체험관 건립에 국고 108억 원이 지원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공청회와 설명회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전월산 종교부지 철회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불교문화체험관 반대 비대위는 앞으로 헌법소원과 행정심판, 적폐청산위원회 제소를 통해 불교문화체험관 건립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송결입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를 놓고 개신교계가 납세 준비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 목회자들은 과세 시행을 앞두고 답답하기만 한데요. 교회재정 건강성 운동이 주최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세미나에는 100명이 훌쩍 넘는 목회자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소속인 수원성교회 목회자들이 세미나 강의에 집중합니다.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는데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한 달 뒤부터 당장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막막하기만 합니다. 종교인 과세를 한다는 말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걸 사실 배우러 왔습니다.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우리가 이제 순종하면서 아마 하게 되겠죠.
이렇듯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일선 목회자들의 답답함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로 세금을 신고해야 유리할지, 기타 소득으로 세금을 신고해야 유리할지 가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단이나 연합기관들은 종교인 과세 유예만 외칠 뿐 일선 목회자들의 답답함은 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신고할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지 여부도 목회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목회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한다고 해서 근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회사의 대표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지만 근로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 구제비와 선교비를 목회자 개인 계좌로 수령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되지만 개인 계좌로 받은 금액을 곧바로 교회 계좌로 입금하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목회자들은 구체적인 부분까지 알 수가 없어 목회 현장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한편 국회 조세소위는 오는 30일 회의를 열고 종교인 과세 시행 여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종교인 과세 시행 여부를 놓고 국회의원들 간의 의견 차이가 커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정부가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 등에만 과세하는 반면 목회자들이 쓰는 목회 활동비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종교인 소득과세 범위는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한정되며 종교 활동비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오늘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을 방문하고 이강덕 포항시장에게 구호성금을 전달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 관계자들은 오늘 경북 기독교총연합회 임원들과 함께 대피소가 마련된 흥해 실내체육관과 한동대를 방문해 피해 주민 등을 만나 위로했습니다. 한교연 방문단은 포항시장과의 면담에서 조속한 복구와 회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 사회를 섬기는 데 힘쓰고 있지만 대부분 교회별로 활동하고 있죠. 그런데 한 대형 교회가 작은 교회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 물질뿐 아니라 교인들까지 파송해 아름다운 협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노숙인 섬김으로 잘 알려진 산마루 교회. 지난 주일 이 교회에선 특별한 새 가족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강지은, 김영주, 김은지, 박선미.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면서 맞이한 새 가족은 17명, 모두 온누리교회에서 온 교인들입니다. 봉사자까지 합치면 60명 가까이 됩니다. 이들의 파송은 얼마 전 문을 연 베데스다 힐링센터가 계기가 됐습니다. 노숙인들이 자유롭게 와서 목욕과 빨래를 할 수 있는 30평 규모의 작은 시설로 산마루 교회가 지난 2013년부터 추진했던 사역입니다. 여기에 대형 교회인 온누리 교회가 적극 지원하면서 7년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작은 박이지만 그곳이 베데스다 연못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이 변화되는 자리가 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온누리 교회는 특히 교인이 많지 않은 산마루 교회에 노숙인 사역을 섬길 헌신자를 모집해 파송했습니다. 감리회 소속인 산마루 교회 이주연 목사는 예장 통합총회 소속인 온누리 교회가 타교단 교회로 교인을 파송한 데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앞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지극히 적은 자들을 돕고 또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꿈을 심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일들이 한국 교회사에 남고 세계 교회사에 남을 만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대형 교회에서 작은 교회로 파송받은 교인들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선한 사역에 기쁘게 쓰임받길 기대했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동참해서 좀 소외된 계층, 노숙자들뿐만 아니라 소외된 계층을 같이 돕고 뭔가 이렇게 회복하는 사역들이 계속 일어나서 그게 다 협력이 돼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해온 작은 교회에 교단은 다르지만 교인을 파송하며 지원한 대형 교회와
대형 교회를 떠나 작은 교회를 섬기러 온 교인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의 말씀이 이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예장 대신총회가 오늘 유충국 총회장 등 교단 임원과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방배동 새 총회회관 준공 입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총회관 건립을 추진해온 장종현 목사는 새 총회관 건립을 기점으로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대신 총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방배동 남부순환로에 마련된 예장 대신 새 총회관은 연면적 1,500평에 지하 4층, 지상 7층 규모로 현재 총회본부와 신문사, 출판사 등이 입주를 마쳤습니다. 아프리카 의료 선교에 헌신하다가 지난해 숨진 김수지 교수 1주기 추모식이 지난 25일 이화여대 대학교회에서 진행돼 헌신과 희생의 삶을 기렸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간호대 교수로 재직했던 김수지 교수는 1978년 호스피스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개했으며 69세이던 지난 2011년부터 4년 동안 아프리카 최빈국 말라위 대양간호대학 학장으로 섬기며 아프리카 의료 자립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성탄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거리에선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는 손길들로 분주한데요. 성탄절 시즌을 앞두고 복음의 참 의미를 찾아 나선 책이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크리스마스를 바로 알아야 기독교의 근간인 예수 복음을 제대로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유명 목회자 팀 켈러의 책입니다. 책은 소란한 세속적 분위기에 가려진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며 크리스마스 때마다 등장하는 유명 성경 구절들을 통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를 설명합니다. 저자는 비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한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잘 모르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성육신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도록 일깨웁니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의 김군주 연구위원이 펴낸 특강 이사야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전적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담긴 이사야서 본문을 주예하고 예언자 이사야가 활동한 시기와 이사야서가 쓰인 시기를 고려해 시대적 맥락 속에서 말씀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책은 억눌린 자들의 부르짖음을 보았던 이사야의 비전을 오늘날에 적용해 한국 교회가 약자를 돌보고 불의를 바로잡음으로써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에서 펴내는 간략한 입문서 시리즈 중 구약성서 편입니다. 스톤힐 대학교 마이클 쿠건 명예교수가 문헌학적, 고고학적, 문학적 비평의 요소를 친절하게 설명해 구약성서를 이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해줍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가 육군 논산훈련소를 방문해 연무대교회 건축을 위한 특별 집회를 가졌습니다. 사랑의 교회 육군훈련소 특별 집회에는 교인 4천여 명과 군장병 4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랑의 교회는 연무대교회 완공을 위해 7억 원의 특별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전주 바울교회 원파련 담임목사가 원로 목사로 추대되고 제3대 담임목사에 신용수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제 인생 마지막 그날까지 여러분의 기대어 끝남이 없이 더 겸손한 자세로 바울 사도의 심정으로 후회되지 않는 기대어 끝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후임인 신용수 담임목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청주 서문교회는 박대훈 원로 목사 추대와 박명용 담임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박대훈 목사는 지난 44년 동안 목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헌신해준 교인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고
박명용 목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제1교회가 사회복지법인 디딤돌에 500만 원을 기탁하고 원주 원동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연탄 나눔 행사에는 원주 제1교회 성도 100여 명이 참여해 총 10,000잔의 연탄을 어려운 독거노인 33가정에 전달했습니다. 성소수자들의 퀴어 라이브 축제를 반대하는 대전 지역 시민대회가 지난 24일 대전 둔산동 국민은행 앞에서 열렸습니다. 대전 성시화운동본부를 비롯한 6개 기독교 단체들이 함께한 퀴어 라이브 반대 시민대회 측은 지나가는 대전 시민들에게 퀴어 라이브의 문제점을 알리며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특히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중부와 호남 내륙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7도에서 1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